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층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건데요. DNN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진 딥러닝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퍼셉트론 인공신경망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깊어질수록 그동안 구분되지 않았던 게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게 뭐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풋층이 이렇게 있었을 때 구분 안 되던 게 이렇게 중간에 히든층을 은닉층을 넣어주면은 그동안 구분 안 되던 게 구분이 되고 최종적으로 출력층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활성 함수를 거쳐서 우리가 0, 1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 과정이죠. 그래서 이 층을 넣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한 층으로 된다면요, 여기 요거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그 정확도 높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학의 기본은요, 가장 저렴한 어떤 대가를 치러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면 됩니다. 굳이 낮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데 더 높이 올라가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층만 대표할 수 있는 퍼셉트론, 로지스틱 회기 혹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걸로도 구분이 되면 그걸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올리다가 이제 과적한 문제 이런 게 걸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효과가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방암 데이터 일단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 코드는 그 밑에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 라이브러리 그다음 데이터셋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유방암 데이터를 이렇게 칼럼 모양 하시고 타겟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끝까지 보면 타겟 값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0이 악성입니다. 0 타겟의 0번이 악성이 되고요. 1이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을 때 유방암이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 데이터셋입니다. 워낙 유명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스탠다드 스케일러 표준화 시켜주시고요.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 스플릿 나눠줘서 트레인,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어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구성하는 객체는 시퀀셜, 연속적으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쓰시면 되고, 이 레이어 층을 갖다 붙이는 거, 아까 은닉층 이런 거 갖다 붙일 때는 덴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했던 ANN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로스 펑션은 민 스퀘어 에러를 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걸 할 텐데요. 우리 이게 정답이라고 해볼게요. 정답하고 우리가 추론해낸 값과의 차이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직관적이죠. 이렇게 빼갖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다른 뭐 엔트로피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파일 모델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fit 하게 됩니다. 트레인 인풋하고 트레인 아웃풋을 넣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로스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물론 정확도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로스. 그래서 이벨류에이트라고 평가해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스 펑션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ANN 서머리를 하게 되면요,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왜? 뭐 구성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층을 하나씩 넣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매트릭스의 어큐러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정확도도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도가 6%. 아이고 엉망이네요. 그 다음 이벨류에이트 하면은 마찬가지로 어큐러시 같이 나오게 됩니다. 7%. 뭐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테스트 데이터로. 그래서 서머리 하면은 마찬가지로 뭐가 제대로 모델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우리 그냥 데이터 넣어서 돌린 거예요. 여기서 뭐 출력층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데이터가 원래 인풋 데이터가 있다면 인풋 데이터 매우 많았죠. 그 요소들이 30개였나 그랬던 걸로 같은데, 그 다음 첫 번째 add dense
여기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층을 제가 추가해봤습니다. 중간에 10개 층을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함수가 이제 렐릴루 함수로 넣어봤습니다. 이거 시그모이드 넣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넣은 상태로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어큐리시 하면은 이번엔 어큐리시가 7%. 넣었지만 실제로 왜 그럴까요? 그래요. 마지막에 출력층이 하나가 없습니다. 출력층이 없기 때문에 출력층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한 거 같은 게 이렇게 중간게 생겼는데 마지막 그 출력층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출력층을 넣어보겠습니다. 출력층 10개, 중간에 10개 처음 데이터들이 쫙 있고 두 번째 10개 은닉층을 넣고 마지막에 한 개로 딱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0, 1 나눌 때는 시그모이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할 건 아닌데 여러 개 0, 1, 2, 3, 4, 5 이런 거 나눌 때는 소프트맥스를 씁니다. 이건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정확도가 70% 나옵니다. 이밸류에이션 하면은 83% 나오는 상당히 괜찮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서머리 해보시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층에서는 10개의 노드, 파라미터는 310개가 됩니다. 왜 310개인지는 아마 요소가 30 몇 개였고 거기다가 이제 쉐이프가 10개가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층 같은 건 10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10개고 마지막 Z축 하나로 Z 하나로 값이 마지막 최종으로 뱉어지기 때문에 11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좀 찝찝하니까 여기서 추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의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이렇게 지금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듀럴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긴 좀 어렵죠. 딱 여기 원래 데이터에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물론 하나만 있어도 딥 뉴럴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여기다 더 넣고 싶으시면은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대로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ANN 이거는 몇 수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5로 한번 해볼게요. 5 이렇게 넣고 중간에 예를 들어 5개 층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중간에 또 5 해서 5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들어간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중간에 5개 층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쉽게 넣을 수 있겠죠? 중간에 보통 렐릴루 쓰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게 왜 좋은지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쫙 돌리면은 학습이 됐고요. ANN 5 fit 해서 트레인 인풋, 트레인 아웃풋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도 72% 약간 올랐죠. ANN 5 evaluate 테스트 인풋, 테스트 아웃풋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78% 테스트 데이터가 오히려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스트가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오버피팅에 슬슬 걸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뭔가 얘기할 때 주저리 어렵게 설명하면은 모든 경우는 맞지만 때론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층을 막 무조건 두껍게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동등한 성능일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내는 게 효율적이고 나중에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짰지만 이제 복잡해지면은 계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담인데 요거 옵티마이저도 하나 넣어볼게요. 저저번 시간에 살짝 했었는데 이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으려는 거는
스태티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우리 그 안장점 겹치는 것 때문에 옵티마이저 넣어줬죠. 이 옵티마이저도 지금 한 4-5개가 있고요. 보통은 저번에 AN에 하겠지만 아담을 보통 쓰기 때문에 이건 아담으로 통일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뭐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더 안 좋아졌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넣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넣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궁극적이라고 불리는 아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아담이 넣어도 이 아담도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담이나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는 기법인데요. 아담 하나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성능이 더 안 좋아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어떻게 고급스러운 기법을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 같은 경우는 10개, 마지막 층은 1개 해서 출력층을 뱉어주는 이런 모델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구조를 짰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성능을 올리기 위한 수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근차근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